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신형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합작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에서 뭐 스텔스 사업하고 이럴 때 미국이 좀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이 같이 이제 이 합작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 일본이 이런 스텔스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될지 또 그와 관련된 미국의 태도는 어떤 건지 또 그랬을 때 이제 동북아에서의 정세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유럽에서 뭐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한다. 이건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국이 한다. 이건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영국, 이탈리아는 그렇다 쳐도 일본이 이제 갑자기 좀 이 같이 영국과 이탈리아가 한다. 이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일본은 아시아 국가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두 국가랑 같이 개발한다는 게 좀 뜬금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원래 이 일본이 이 사업에 끼어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예. 이 사업은 원래 6세대 신형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인 이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일본이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한 템페스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은 이 유럽 전투기 사업과는 완전 별개로 자체 전투기 사업인 F3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이제 미쓰비시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전투기 사업으로 F1, F2, F3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유럽의 템페스트 프로젝트에서 영국과 이탈리아만 남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탈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는 합작법인을 세운 다음에 이제 누가 더 많이 이제 출자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거냐를 놓고서 서로 다투다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 전쟁까지 이제 터지면서 각국이 예산 여유가 없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다가 결국엔 엎어졌습니다. 돈 없어서 우리는 거기 참여 못한다고 다 그냥 나자빠졌군요. 예, 영국과 그런 이탈리아 빼고. 예. 반대로 일본은 이제 F2 사업 때부터 이제 미국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원래 F1 사업부터 이제 자체 기술 획득을 목표로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자국 전투기 구매랑 이제 직결이 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 전투기 구매 최대 고객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자칫해서 이제 일본이 전투기 구매를 줄일까봐 불만을 좀 많이 표시했다고 하고요. 항상 이제 나중에 결국엔 미국 기업하고 합작하는 사업으로 이제 많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F2 사업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국 회사가 이제 합작 60% 이상을 가져가는 결론으로 났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테스트해서 얻은 기술 성취도 이제 미국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본에서 이제 F3 사업도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템페스트도 표류를 했었고 F3도 표류를 하다가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합쳐보자라고 해서 이 GCAP 프로젝트로 다시 만들어지게 됐다. 뭐 복잡하군요. 어쨌든 유럽에서의 개발 사업이 일부 국가들이 엎어지고 또 일본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잘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현우 기자도 설명했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뭐 미국 전투기를 가장 많이 사가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그것 외에도 미국이 일본이 자체적으로 이런 스텔스 기술 같은 걸 개발하는 걸 꺼리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건 뭡니까? 네, 이건 아무래도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전범 국가였다는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과거 일본이 2차 대전 때 진주만 공습을 했다 보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항공모함 전단하고 이제 제로센이란 자체 전투기로 이제 진주만 공습을 단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엄청난 규모의 대양 원정을 통해서 이제 섬을 점령한 게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한다는 데는 굉장히 경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미쓰비시 그룹 자체도 이제 탱크랑 전투기를 만들던 전범 기업이었다 보니까 일본이 지난 자체 전투기 사업을 할 때마다 또 제2의 제로센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광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산화를 고집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2차 대전 전범 기업에서 또 그 당시 진주만을 그 공습했던 그 전투기의 이름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만든다 이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이미 대중 견제 그리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를 한다고 미국의 F-22, F-35 전투기를 많이 수입한 상황인데요. 이게 일본이 미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큰 손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스텔스 전투기 자체 기술을 갖게 되면은 수출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일본도 이 앞선 이제 자체 전투기 개발 계획이 모두 이제 미국의 이제 배후 방해로 사실상 성과를 제대로 못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의 견제를 피하면서도 전투기 기술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을 찾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미국 일본과 영국의 관계는 사실 뭐 굉장히 오래됐죠. 일본이 서구화의 길을 개방의 길을 걸으면서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관계가 또 새롭게 또 주목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추진이 되네요. 자, 그런데 이현우 기자 설명 듣다 보면 미국이 일본이 영국이나 이탈리아랑 같이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 하는 거 이것도 좀 미국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만든다고 하면서 네. 이제 그때쯤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 기술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기술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허용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스텔스 전투기 기술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30년이 넘은 오래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하. 지금 이제 미국 방산업체들이 바라보고 있는 신형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은 이제 기본 탑재 기능에 불과하고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완전 무인화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공중과 우주 공간을 함께 넘나들 수 있는 전투기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조종사 1인이 최대 10대 같은 비행기를 조종을 하면서 편대 공격이 가능한 무인화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AI를 도입해서 네. 자체 자율 전투가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 중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조종사 양성에 이제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고 전투기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한 사람, 조종사 한 사람이 한 10대의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AI를 활용해서 사람이 없어도 현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국은 벌써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형, 중형 드론부터 전투기까지 완전 무인화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미국의 공중 전투 개념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선 더 이상 스텔스 전투기라는 개념은 이제 크게 필요가 없다. 자국을 위협할 만큼의 상황이 못 된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5세대에서 6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이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중동 지역 수출이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하고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많이 사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시장이 확대될 일은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이걸 좀 풀어준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 스텔스 전투기를 팔 만큼 팔았고 그리고 스텔스 기술이라는 게 이미 기본 장착되는 정도까지 다 돼버린 상황이어서 좀 개발하게 둬도 크게 미국의 위협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스텔스 기술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해 성공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별게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 일본 이 동북아 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일본이 지금 재무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본이 만약에 이번 사업에 성공을 해서 스텔스 기술을 완전 자립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일본은 미국에서 140대 정도의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 상태고 이제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도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가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미국의 구형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복제를 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성능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40대 정도 도입한 상태인데 아직 자체 기술 확보까지는 나서지 못한 상황이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자체 기술이 정말 확보가 되면 유사시에 이제 자원만 있으면 자국에서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수입으로 의존하던 국가와는 완전 다르게 유사시에는 이제 능력이 엄청나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네. 심지어 이제 계속해서 뭐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수리를 할 때도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또 한편에서는 또 미국의 동맹 정책이 예전처럼 확고하다면은 이것과 관련 없이 계속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또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확전을 할 때 미국이 과연 도와줄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첨단 전투 기술 확보에 조금 더 이제 나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 영국과 이탈리아 같이 하고 있는 이것이 물론 2035년이면 조금 시간은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도 이 스텔스 전투기 개발 이게 뭐 남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까운 인접 국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현우 기자와 함께 글로벌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